경마는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는 월초 경마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4월 6일이죠. 일요 경마 분석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경마라는 거를 곁에 두어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친구 같고 어쩔 때는 배신감을 느끼고 어쩔 때는 또 괴물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복잡미묘하죠. 저도 예상과 엄만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제 경마를 접했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경마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구나. 뭐 내가 뭘 맞춰가지고 너스레를 떨거나 내가 잘했다 그러면 꼭 저는 그 다음 주에 징크스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들어가지고 일부러 광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인가 이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 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일요일 편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다, 난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질 것 같지 않아요. 예, 정말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토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손에 수박 2개를 들지를 못한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수비적으로 경마를 하면 적중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공격적으로 경마를 하게 된다라면 그날의 상황 자체를 180도 바꿔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오늘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토요일보다 더 공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어려울 때 해결책은 제가 항상 중고배당 한 건,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왔던 거고 버텨왔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2차, 3차 분석, 현장까지 계속 분석을 거듭을 할 겁니다. 만들어 온 내용으로 오늘 하루를 만들어 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기수, 이동화 기수, 정우주 기수, 되는 마필들 다수의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승부기 좋은 그 두 기수에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간마 첫 관문이죠. KR컵 마일 대상 경주가 열림이 있는 하루인데, KR컵 마일 대상 경주는 이미 역사 전통에서 자랑하듯이 매번 터져왔습니다.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란에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지사항과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거리 1200의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1경주부터 요번 경주 좀 약간 공격적으로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는 기본화 접종 의뢰 편성입니다. 자, 1번의 스터닝 월드, 지난번 경주 김동수가 타면서 외곽 돌고 종말의 끝걸음만 살짝 내비쳤다 마필입니다. 일단 편성에 따라가지고 게이트에 따라가지고 12월 28일 내처럼 앞선에도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의 스터닝 월드가 되겠고요. 아마 인기 1위로 강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의 스터닝 월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정이 되는 말이고, 2번의 거센지조는 앞편을 가겠지만 D가 부족하고요. 저 사무라이 라운드 빅레드가 이제 조교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뷔를 작년 이제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던 마필인데요. 데뷔가 좀 늦어졌죠. 데뷔 전에 이제 57회 부담 중량을 달고 나왔지만은 520kg대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최대 장점은 뭐다? 힘이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고를 칠 수 있는 세력이면 틀림은 없다. 3번의 라운더 빅레드가 있고요. 자, 5번의 브리도 트로피는 다리 쪽이 좋지가 않아서 조교의 강도가 현저하게 약합니다. 파행에다가요. 만성, 증식성, 할마경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아요. 편성이 약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리가 정상적이라면은 그때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6번, 7번, 예, 그렇습니다. 8번도 그렇습니다. 9도,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은 최강 스피드인데요. 자, 얘가 이제 주중 내내 계속 모래를 맞췄습니다. 일단은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고, 그리고 데뷔전에서 경주도 보시면 발주는 초반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만 선두권 자체 페이스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안쪽에서 모래를 맞고 튕겨져 나갔는데요. 자, 요번 경주 전주부터 수용 조결까지 병행을 해가면서 김동수가 직접 애지중지하면서 만들어 왔던 마필입니다. 요즘에 제일
존재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없는 기수가 이제 조인건하고 김동수죠.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이 최강 스피드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외곽에 붙여도 되고요. 저는 지금 당장 1번하고 10번이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 10번이 이길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조교의 완성도를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10번의 최강 스피드 준비 과정과 내용 상태가 워낙 좋은 모습이다. 정성을 많이 들였고 편성이 약하다. 10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경주다. 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2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월이 13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뭐 보시면은 경주력 자체가 좀 소폭 하락된 강철 파워 11번, 러닝 아티스트 11번 요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도 범연이의 하이크라운 요거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 건데요. 완벽한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편성이 약해서 팔리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가천키는 지난번 경주에 늦발하면서 경주적인 전개의 손실을 많이 봤던 마필인데 과거 1월 4일날 경주를 우리가 상기해보면 기본적으로 앞에도 나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출발이 관건입니다. 초반에 요번에 또 늦발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얼마만큼 마이야가 그걸 앞선에 갖다 붙이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6번의 세명스트롱은 지난번에 이제 놓고 때려봤는데 좀 실망적이었죠. 부중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외곽의 서해 바다는 계속 제가 지금 추적 중에 있는 마필 외곽에 있는 9번의 이클립스 탱고 역시도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내보여줬습니다. 선입권 안쪽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근성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57이라는 점 근데 어차피 다른 마필들도 좀 무겁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9번의 이클립스 탱고도 요번 경주 주목이 필요하고 자 여기 이제 조교빨이 정말 좋은 말이 요거 10번의 러브 스칼렛인데 데뷔전에 제가 한번 노렸죠. 근데 이제 입상급 마필들과 별달리 착처 없이 좋은 모습으로 이제 빨려 들어왔단 말이고 아무래도 좀 500kg짜리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어느 정도 주행의 자세라든지 밸런스도 좋은 모습이고 땅땅한 모습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 때보다 조교의 강도라든지 말의 상태를 다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10번의 러브 스칼렛을 일단 중심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요점 말씀드리고요. 4번이나 5번이나 요런 6번이나 요런 인기 마필들보다는 차라리 10번이 좀 더 진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번의 러브 스칼렛 직전 대비 훨씬 더 좋아진 모습, 걸음 늘어난 모습이 돋보인다. 자, 상태 최상이다. 10번을 중심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월이 13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혼전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번 3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양성을 열어놓고서 공략을 하시는 게 요번 경주 중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 경주 될 말들이 많아요. 안쪽에 2번 학산 프린스, 3번 말쓰고, 5번 킹워리어, 6번 라라걸, 7번 황금마스크, 8번 이슬처럼 쉽게 어림 잡아도 6마리입니다. 어림 잡아도 요번 경주 6마리가 들이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력으로요. 자, 그러면 이번 학산 프린스는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종반을 끈끈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좋았는데 문세영이 마무리 조교하다가 문세영이 안 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 경주 오수철이라는 카드 자체도 약간은 좀 생소하고 어찌됐든 간에 직전 대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는 측면에서는 얘는 좀 플러스 알파고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말 쓰고는 세게 안 보는 게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서 종말에 덜미를 잡혔는데 덜미를 잡힌 마필이 그리폰이죠. 이 그리폰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도 늘어나 있는 경주고 선두권 안쪽과 외곽에서 좀 마필들이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5번의 킹워리어는 제가 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선행 가면 무조건 오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계속 붙들고 저는 물론 마방에서 생각이 있겠죠. 마방에서 물론 생각이 있겠지만
자,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주폭으로 뛰는 말이고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모마가 다이아 파워인데. 자, 근데 1월 26일 날, 3월 2일 날 따라가는 작전을 택하면서 한타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마이야를 기승을 시켰는데 아마도 배우준 조교사의 스타일대로라고 한다면 선행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일단 인기마 중에서 좀 세게 보고요. 자, 6번은 라라거리인데 이 라라거리 이번 경주 재밌습니다. 지난번 이겼던 편성은 인정이 안 돼요. 냉정히 따져가지고 뭐 대원 용막, 커맨드 블루, 빌리언 보이 약한 편성에 내선 짤짜리로 들어왔단 말인데 이 마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데뷔 전에 인기마로 팔렸었습니다. 작년 8월 25일 날. 그때 당시에 이마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 요즘에 잘 나가는 오늘도 스마일이나 두손 오픈입니다. 자, 그러면 라라거리라는 마필이 그동안 못 뛰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호흡 자체가 완전히 끊겨 있단 말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호흡이 안 됐던 마필입니다.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직선주로 해서 걸음을 제대로 터뜨려 주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일단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요번 경주 전개가 어떻습니까? 선두권 자체가 뭉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안쪽 따라가면 또다시 6번의 라라거리 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동안은 호흡이 안 좋으면서 계속 꼬였단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 경주에서 변화를 보여줬다는 거는 직전 경주보다 더 잘 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6번의 라라걸 이번에 좋고요. 직전에 노렸던 7번 황금 마스크도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봐줄만 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8번의 이슬처럼은 선행을 갔을 때는 또 성적을 못 내고 지난번에 따라갔을 때도 성적을 못 내고 외곽 붙어가지고 끝나고 그 거는 자체가 좀 많이 무뎌졌거든요. 별다른 특징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저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3경주죠. 6번에 라라걸, 5번에 킹워리어, 7번에 황금 마스크, 2번에 학산 프린스. 네. 네 마리 압축입니다. 그 중에선 6번, 5번 두 마리에게 집중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4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4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말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라고 할까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김성현이라는 등짝을 오늘 한 3번 정도 노릴 겁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말들을 성현이가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현이를 노리고 들어갔을 때 딱 3가지의 그 명분을 두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배당의 메리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 타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부담 중량인데요, 역시나. 근데 이제 김성현 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타는 거 자체가 악벽이 있는 말이라든지 끌리는 말은 못 타요. 안쪽을 뚫고 오거나 혹은 이렇게 결대로 타주는 말한테는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성현이를 오늘 좀 주목을 해서 노려주셔야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뭐 승군전이지만 선행 갈 수 있는 1번의 탭틴도 지난번에 경주력이 확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났고, 자, 2번에 이제 원더풀 파피는 데뷔 전에 바닥치고 2번째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최근 2번의 경주는 또 이제 실망적인 모습인데 점차 마필이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세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마필이고 3번의 정성바이스는 뭐 크게 나아진 게 없고 좀 짧고 자, 요거 5번의 터보삭스 요건데요. 자, 원래 이제 외산 마필인데 혼합 4등급 마필인데 강급을 당했습니다. 1월 19일 경주에서 강급이 됐습니다. 국산 5군 안말 편성으로.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도 국산 5군 안말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안다미루가 지난주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배수의 진을 다 치고 나왔습니다. 김성현 카드를 택했기 때문에 감량을 택했고
최적의 전개 안쪽을 뚫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말은 작지만 400kg대의 작은 다마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기본적으로 요번에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5번에 터보삭스가 요번 경주에 훨씬 더 땡깁니다. 인기마로 팔리든 안 팔리든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던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제 모계영지마가 원평타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전 기대치가 있는데 실전에서 좀 아쉬웠죠. 근데 요번에 경쟁력 충분히 있고요. 자, 6번에 탱글이 거리 줄였죠. 1800, 1700 뛰다가 요번에 거리 팍 줄였는데 조교는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마필들이 중장거리 뛰면서 자기 능력 발휘하지 못하던 마필들이 거리를 줄였을 때 분명히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자, 8번의 벌교 DY는 뭐 기본적으로 봐야죠. 편성도 약하고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의 벌교 DY는 요번 경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마다찌는 좀 편성에 맞지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터뜨린다 그러면 10번의 원더풀 스위트가 지난번에 배낭판에 바람 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진로 자체가 그렇게 좀 녹록치가 않았는데 얘가 이제 외곽에서 뜨면 또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5번의 터보삭스. 자, 배수의 진입니다. 자,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하고 나왔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예, 5를 놓고 1번, 10번, 8번, 6번 충분히 한 수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도 올려가지고 때려보겠다 말씀드리고요. 5경주 갑니다. 네, 5경주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딱 두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마리 안에서 저는 요번 경주에서 노선을 좀 정하고 싶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지난번 경주에 깜짝 선행을 나서면서 그대로 한 바퀴를 돌렸던 1번의 하이폴리가 있습니다. 3월 22일 날 주로 자체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선행 강세의 주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하이폴리 같은 경우도 요번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라면 충분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고, 이 바보가 됐죠. 이번에 스페셜 포스 마방이 지금 사양 관리가 안 돼요. 이번에 스페셜 포스에 35조가 올해 들어서 제가 3착도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데뷔 초에는 반짝이로 좀 나가다가 지금 계속 지금 바닥 또 바닥을 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질병도 식욕부진이나 관절염에 계속 올라와 있는 마필인데, 요번에 이제 원형주로 조마삭주로 그 인공주로 쪽에 갖다 붙여놓고서 계속 조금 말을 만지는데 조금 칼칼해진 게 올라왔더라. 그래서 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복이 아니라 삼복입니다. 삼복으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번에 스페셜 포스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3번은 호세는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승군전 어렵고, 자, 5번은 거센폭주죠. 자, 거센폭주는 데뷔전에 우승을 했는데요. 데뷔전에 우승을 했었을 때 그거 끌린 겁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은 철경이가 막판에 질질질질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도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랬던 마필이 5번 거센폭주인데 제가 또 맞췄죠. 근데 거센폭주가 최근에 보시면 주행 분량이 계속 듭니다. 마필 자체가 악벽을 보이고 실전에서 그거를 또 커버해 주질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 경주 이제 푸르카니가 기승을 했는데 은근히 이걸 악벽을 잡더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또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이제 부재 조건이 붙습니다만 끌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5번의 거센폭주다.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 강력한 노림수가 필요한 전력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외곽에는 10번의 스와라스타는 당연히 인기마죠. 지난번 경주 임노를 이겼고 57의 부담 중량이지만 510kg대 좋은 마체를 가지고 있고 상승 곡선을 또 타고 있는 전력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전 뺏은 5경주는 일단 실전에서는 5번의 거센폭주가 끌리는 것만 잡으면 재밌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인기만 10번, 1번도 있고, 그리고 이제 3복승.
2번은 스페셜 포스. 요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6경주로 하겠습니다. 6경주 월요 1700 혼합 4군 경주 1호 경마의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6경주는 두 번째 추천 경주다. 자, 첫 번째 추천 경주가 김성현이 놓고였는데요. 요번에 또 김성현이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1번 한강굴론이는 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발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1번 게이트 안쪽이라고 한다면 안쪽에서 전개가 쫙 풀리지 않는 이상은 모래를 맞고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2번은 금빛강호는 분명히 좀 띄워줄 말인데 지난번에 복귀전이었고, 근데 아직까지 상태가 뭔가 좀 올라왔다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오송의 별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선행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앞선의 전개를 풀어나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선행을 나가면 문제가 뭐냐면 얘도 이제 선행 맞잖아요. 5번의 K-파워풀. 얘도 이제 이번 경주 인기만데 직전 경주를 제가 뭐 무조건 쌍대가리다 말씀을 드리고 선행 가니까 더 뛰지 않습니까? 직선주로 해서. 근데 초반의 순발력이나 스타트 능력이 대단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경합이 일어나거나 좀 상황 자체가 꼬이면 장담할 수가 없는 마필이 5번에 K-파워풀인데 요번에 이제 승군전인데 지금 3번은 오송의 별이 이제 안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고민이 돼요. 3번, 5번 두 마리. 만약에 3위 선행 가면 오늘 외곽 돌고 또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결국은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는 말들보다는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찍을 수 있는 말, 그게 저는 7번은 스피드 루키라고 보는데, 자, 7살짜리 말입니다. 앞으로 잘 뛸 날보다 못 뛸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이상규, 김태희, 돌고 돌아 이제 김성현이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이가 지난번에 처음에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뭐 자리도 못 잡고 외곽 돌고 경주 자체가 많이 꼬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 현장에서 은근히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보여준 거에 비해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상규가 탔었을 때 1월달 때처럼 그리고 2월달 때처럼 내측에서 전개만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타면 저는 이 7번 스피드 루키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담금질을 들어가면서 말을 만들어 왔던 가정을 봤습니다. 지금 말은 좋거든요. 마지막 한 번 딱 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7살짜리 마필. 이 정도 약한 편성. 김성현이 앉아 안쪽 전개. 저는 무조건 플러스 알파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7번은 스피드 루키를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번은 정상의 노지는 발전 기리치가 있죠. 중장거리의 혈통이고, 부마가 스카이 매사기 때문에 스카이 망치, 뭐 IM장, 금화거티까지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중장거리의 혈통의 마필 8번은 정상의 노지 노려봐야 되고요. 11번의 티다케이는 솔직히 좀 포기라는 게 뭐냐면, 뭐 지난번에 짤짤이에서 추입으로 올라왔지만 가도 계속 안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딱 온 건데 바닥패가 있지만 그렇게 뭐 능력이 뛰어난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6경주 가겠습니다. 6경주는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천 간심 경주입니다. 7번은 스피디 루키. 야,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네, 은퇴 승부다. 말은 12월 달 때부터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고, 배당 메리트도 있고, 훈련의 내용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회춘, 그거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7경주로 하겠습니다. 7경주월이 1400입니다. 국산 4군 앞말들과는 접종구도 편성이다. 예, 뭐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려가지고 삼복막 먹었던 찬란한 불꽃, 그리고 앞에 가면 더 뛰는 4번 금악진주, 요런 말들이 인기만입니다. 편성은 지금 4군 경주인데 앞말 경주인데 거의 뭐 C급의 편성이다. 굉장한 기복 마필들, 능력이 처지는 마필들의 편성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찬란한 불꽃은 제가 지난번에 노렸던 이유는 1200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마필 자체가 작습니다. 450km대. 막판에 짤짤이 한번 노리는 말인데 물론 편성은 약해졌습니다만 직전 경주보다도 근데 이미 지난번 경주가 정말 말을 잘 만들어 놓고서 한번 갖다 때린 겁니다. 갖다 때리고 나서는 당연히 소폭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인기만으로 팔리는데요. 요번에 좀 영양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자 반면에 4번은 금악진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이마피는 1600까지 뛰어봤고 1300까지도 우승을 해봤고 요번 경주에도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빵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죠. 앞에 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레이디 코디도 1400은 버겁고요. 스터닝 레이디는 지난번 경주 왜 잡고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예, 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앞선의 전개를 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동화가 열심히 좀 말을 만졌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이 가기는 갑니다. 스터닝 레이디. 자 그러면 외곽에 이제 9번 아르고 공주는 마지막에 짤짤이로 추입해서 올라오는 정도의 그 정도의 말이고 슈팅 리버스는 내선을 타야 되는데 외곽이면 한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러면 이제 8번이 일동박수인데 일동박수를 제가 지난번 경주에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1600의 커널존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을 하고 나서 경주 뛰었을 때 제 스스로 좀 자책을 많이 했는데 얘는 딱 1400 전용입니다. 작년 12월달 경주에서 1400 3착을 들이밀고요. 그리고 또 작년 7월달에 1400을 한번 또 들이밀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편성에 강했습니다. 뭐 토우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지금 잘 뛰고 있는 스타터 요런 놈들하고 뛰었습니다. 1월달 경주는 복귀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 배낭에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결과물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준비에 대한 가정이나 준비의 상태는 이상은 없습니다. 앞말 경주로 왔고 그리고 거리를 내렸고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52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경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두권이 빠르지도 않은데 선두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죠. 4번, 6번이 앞에 가지 않습니까? 뭐 7도 앞에 가죠. 앞선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주로 흐름만 받쳐준다라면 저는 충분히 8번의 일동박수가 요번 경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8번의 일동박수를 노림수로 거리 줄이고 앞말 편성 강마들과의 경험도 풍부 앞선이 몰락할 가능성 혹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경주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8경주로 가겠습니다. 8경주거리 1400의 혼합 3등급의 경주는 오늘 1호 경마에서 어찌 보면 혼전도가 제일 좀 높은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게 요번 8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르마 필들이 많은데요. 일단 한 마리 한 마리씩 좀 잘 살펴보고 들어가 본다라면 지난번 경주에 3번의 한우리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승군전에 무너졌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이 미쳤던 거예요. 절정의 조시가 올라왔던 겁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2월까지. 그러니까 뭐 승군전이고 뭐고 1600 계속 따박따박 들어왔단 말인데 지난번에 늦바라고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무너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정점을 한번 찍고서 다시 그 정점에서 좀 소폭 내려오는데 다시 이제 상승 그래프를 타야 되는데 못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번에 조교할 때도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자, 4번의 엑설런트 타는 이제 늘어난 거리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최근 1200에서는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57의 높은 무중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차피 이번 경주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경주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5번의 캐양도 뭐 지난번에 노리고 들어갔지만 너무 좀 느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좀 하자가 없는 말이 6번의 라운티모스. 자, 요거가 이제 가장 좀 하자가 없죠. 꾸준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정우주가 타고 대가리, 12월달 경주에서 미스터 파워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었고, 1월 18일 경주에는 대선 경주에 입상했던 롱런 불패하고도 맞다이를 뛰면서 이겼고, 지난번 경주는 1번 게이트 안쪽에서 갇혔죠. 불편하게 갇혔죠.
그래서 4착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전력을 투구를 하면서 끈기를 발휘했던 게 6번의 라운티모스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6번의 라운티모스가 제일 낫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승 콩코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1억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서는 계속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이 말은 이제 상태가 살아나야 됩니다. 상태가 살아나야 되는데 점차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열하나 제이 모션의 마지막에 추임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전략이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가 은근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3번의 한우리를 좀 덜 보고요. 그리고 뭐 인기마 중에서 뭐 4번 엑설런트 탄을 뭐 살짝 좀 덜 보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본다라면, 자, 8경주는 라운티모스, 선행선입 다 되는 전천후의 각질을 가지고 있고, 조교나 상태도 마음에 듭니다. 6번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공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9번, 11번,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마필 중에 또 기본적으로 능력을 또 지니고 있는 마필, 뭐 4번 엑설런트 타, 뭐 이런 건데, 일단 6번을 놓고 9번, 11번 두 마리 쪽에 좀 초점 맞춰서 가보자. 예, 말씀드리고 구경주로 갑니다. 네, 구경주를 1800 국산 4군 경주. 자, 오늘 일요일에 메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구경주 메인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현을 3번 노리고 있다. 근데 그 3개 경주가 모두 다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다 추천 경주다. 3번의 컴플리트 리더를 놓고 오늘의 이제 메인을 한번 갖다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컴플리트 리더는 요번 경주 와요. 예, 이거는 오는 게 맞습니다. 왜 오는 거냐? 작년 11월달 경주 보시면 57의 부담 중량을 달고 그때 당시 이제 내선 추입으로 마지막에 한 발을 꽂아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 또 외곽을 돌고 이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또 3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경주는 편성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승군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 또 안쪽에 박아놓고 타니까 스틸 플레이, 마이티 탭, 세이렌 절대 약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력으로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요번 경주 김성현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측 전개 가능한 조건이고요. 지금 편성을 보시면 성운 크라운, 뭐야, 뭐 슈퍼 액통, 골드 뭉치 요런 말들이 팔려요.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팔릴 겁니다. 얘도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 저는 일단은 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놓고 한번 메인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번 성은 크라운, 예, 뭐 당연히 봐주셔야 되는 말이고, 그리고 나서 뭐 얘는 이제 4번 스톰가이는 기습 정도로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의 마필이고, 썬도스는 추입인데 녹록치는 않고요. 골드뭉치는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지난번에 조교 대충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부중이 57.5다. 그런 겁니다. 3번의 컴플리트 리더. 제가 오늘 김성현이 3번 노리는데, 그 3번이 모두 다 이제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기수한테 꽂힌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오늘 작두를 타면 저도 작두를 탈 것 같은데, 뭔가 이번 주에 김성현이라는 친구의 조교장에서의 눈빛을 제가 봤었을 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기수 인생이 지금 짧은데 뭔가 여기서 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겠다라는 거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되는 말들도 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추천 경주고 뭐 메인이고, 구경주 메인 추천 간심 경주입니다. 자, 3번입니다. 컴플리트 리더, 노림수로 강력하게 놓고, 자, 선임 내측 최적 한발 최악 편성 3번이 중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골이죠. 한 방 붙이겠습니다. 10경주 하겠습니다.
네, 10경주거리 1800 혼합 3군 경주는 이제 축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경주인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마리 안에서 복승식 막거는 메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이번에 월드블레임은 이게 2억 2천짜리 완전히 고물 덩어리인데 참, 기복도 있고, 결정타도 안 나오고, 뛰는 거 보면은 참 그래요. 주행 자세도 좀 그렇고요. 근데 생김새는 잘생겼죠. 고가의 말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벤츠로 치면 벤츠 S500인데, 엔진이 좀 상태가 좀 떨어지는 거죠. 요번에 이제 10주간의 공백 기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말을 좀 만들어 보면서 상태를 올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도전이 가능한 편성인 거는 틀림은 없다. 그 점 말씀을 드리고 자 4번의 사하라문드는 무시하시면 안 되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매번 1200, 1400 뛰다가 요번에 승군전 1800을 골라 나왔지만 지난번 경주 마지막에 그 추임력 자체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고 요번에 부담 중량도 52kg으로 떨어져 있죠. 그동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10월달, 11월달, 1월달 인기를 모으던 말던 제가 좀 잘라내드렸단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회복세를 완연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이마필은 3번의 경주를 연장으로 점핑 출전을 했기 때문에 3군 마필들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군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괴리가 멀지는 않죠. 크지는 않죠. 4번 사하라몬드고요. 자 5번에 날아올라는 17주간의 공백기 마이야를 등장에 올렸다. 능력 자체는 됩니다. 지난번에 승군전에 인기 모으고 졸전이었는데 최대한 아마 앞에 붙이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뭐 선행까지로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상태는 나쁘지는 않아요. 5번에 날아올라. 그래서 쳐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마이티탭 전개는 제일 좋죠. 선두권 외곽에 붙여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훈련의 내용이라든지 상태 뭐 여러가지로 마음에 듭니다. 메이킹 스토리는 선행 가야 되고요. 엔딩 파이어는 최근에 조시가 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전력의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7번 마이티탭 4번에 사하라몬드 자 5번에 날아올라 2번에 월드블레임 자 4마리 압축입니다. 2번 4번 5번 7번 안에서 끝나는 경주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세게 노리고 있는 건 7번 4번 요 2마리입니다. 2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은 임팩트 있게 현장에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간심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1군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끝이 좋아야 또 모든 게 좋은 것처럼 마지막 경주, 자, 요거를 제가 추천 간심 경주로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자 우선 안쪽에는 1번의 블랙벨트가 있습니다. 자 1번의 블랙벨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랑프리에 나갔던 마필이고 헤럴드 경집에도 나갔던 자 그러한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번에 거리가 1400이라는 점입니다. 거리가 1400이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블랙벨트는 선행인데 장거리 선행 마필입니다. 거리가 늘면 페이스를 지한테 맞춰서 경주를 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거리가 줄었을 때는 그 페이스 안쪽에서 휘말리면서 초반에 힘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전개가 꼬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 저는 1번의 블랙벨트라고 보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1번 게이트에 뭐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2번 예, 뭐 5번, 7번, 외곽이 11번. 걔가 페이스가 빠르다라는 거죠. 최근에 20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하고는 이번 경주는 빠르게 진행이 되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 그 점이고 포에버 드림이 만약에 56에 부중을 달고 나왔다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58.5입니다. 58.5입니다. 말이 뭐 그렇게 대단히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전개 잘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그런 스타일의 경주만데 뭐 와이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어떻게 전개 자체는 선두권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의 IM장은 또 씌었다 나왔는데요. 옛날 걸음은 아니고요. 자, 인기마 중에선 글로벌 보배입니다. 글로벌 보배도 부담 중량이 만만치 않죠. 57.5를 달고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58을 달고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제가 얘가 인기 12로 팔렸을 때 영광의 월드의 글로벌 보배 이게 아마 100배가 넘었을 거예요. 요걸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말은 좋아졌습니다. 칼칼해졌고요. 예, 살아난 느낌도 있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4번 글로벌 보배.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읽어주셔야 되는 마필인 거는 틀림은 없고 자 여기 뭐 7번 뭐 최강 블레이드 52 승군전 럭키월드 너무 느리고요. 라운드 포인트 좋아진 느낌이 없고요. 컴플리트 레벨 외곽 안 되죠. 자 그러면 남은 게 6번 남산의 별인데 저는 6번 남산의 별을 놓고 오늘 한번 경마하겠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입니다. 자 이마필이 진짜 1400에 강합니다. 작년 7월 달에도 1400에 갖다 들이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2000에서 깨지고 11월 달 경주에서는 2000에서 선두권 외곽이 붙여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1월 26일 경주 2000m 장거리에서도 꽤나 그래도 마지막에 끈끈하게 잘 뛰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말을 주중에 만졌는데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정말 오랜만에 이 말을 만졌는데 상태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남산의 별이 이번 경주에서 뛸 수 있는 작전의 전개가 시뮬레이션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앞에 가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다. 자 1번, 5번, 7번이죠. 그 뒷선에서 이제 2번 그리고 외곽에 11번, 10번 요런 말들이죠. 중간 포지션이 6인데 6번이 중간 포지션인데 앞에 마필들이 조금 이제 상태가 좋지 못하죠. 블랙벨트를 빼놓고는. 그러면 무너진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권의 허리 쪽에서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남산의 별인데 이게 또 기본적으로 중속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두권 외곽에 붙일 수 있는 빵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일 경주는 추천 간심 경주입니다. 6번의 남산의 별 놓고 자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기본 능력도 탄탄, 경쟁력 충분한 마필 1400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6번의 남산의 별을 좀 중심으로 놓고서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고 강하게 한번 엮어서 가고 싶은 경주고 기대치에 있는 경주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교차 1경주거리 1800 혼합 4군의 앞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입니다. 자, 왜 이런 경주, 부산교차 1경주보다 1800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경주죠. 근데 저는 이런 애매한 경주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일단 짧아요. 예, 굉장히 짧지만 1번의 성실시하는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의 다실바 안장인데 아마 바람이 좀 많이 불 겁니다. 뭐 어차피 부지마필들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안 될 거는 없고 3번의 아리온키는 저희가 이때도 추천드렸잖아요. 1월 17일 날 인기 10일이었을 때 요때를 추천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2월 21일 날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입상과 거의 진배 없는 3차기였고 근데 지난번 경주 늦바라고 안쪽 돌다가 외곽 돌다가 다시 안쪽 들어와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전개가 좀 많이 꼬였던 마필인데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온종 카드를 꺼내들었고 일단 요번에 되죠. 네, 무조건 되는 거죠. 입상 가는 건 전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4번의 레이저 그릿은 조교가 최근에 엉망이었다가 이번에 조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중이 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체중 체크를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어찌 보면 출전말 중에서 말 상태는 가장 얘가 지금 좋아지지 않았느냐 변화를 보이지 않았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뭐 브라운 펠컨 마사랑길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뭐 쳐다볼 이유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샤인 포레스트가 정상적인 조결했다라면 얘를 한번 노려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3번 아리온킨 요거는 이 정도 편성해서 맞줘야죠. 예, 3번을 중심으로 가고요. 4번의 레이저 그릿 1번의 성실시야 그리고 이제 5번의 브라운 펠컨 요 정도에서 압축입니다. 6번의 마사랑길은 현장을 봐야 되고
뭐 1번의 성실지하도 뭐 주로가 좀 무거우면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모로 현장에서 좀 압축을 해야겠는데 일단 아리온킨을 놓고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이경주로 갑니다. 네, 부산 이경주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예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또 그러한 경주고요. 휴양말들도 좀 몇 마리 돋보이는 경주입니다. 일단은 1, 2, 3, 4 중에서는 정답을 좀 찾기가 어려워 보이고 자, 여기에 이제 휴양마필인 5번에 이치 오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전에 바람 불고 선행을 갔지만 종반에 무너졌던 6번의 오판타스틱도 여기서 이제 뭐 지난번에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무시하시면은 안 되는 그런 전력입니다.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의 땡큐 포드 타임은 5번, 7번이 이제 같은 마주죠. 7번의 땡큐 보더 타임은 출발이 조금 안 좋은 게 최대 단점인 마필이고 자 외곽에 뭐 11번의 플라이 거리라든지 그리고 데뷔 전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제 12번의 남의 매직인데 남의 매직 같은 경우는 외곽의 높은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좀 부담입니다. 편성은 충분히 되지만 자 특출난 선행마가 없습니다. 예, 6번이 이제 선행 갈 가능성이 있고 예, 5가 뭐 선행을 가든지 따라 붙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조교라든지 말의 전반적인 발전 기대치 그리고 새벽 쪽의 모습을 봤을 때는 5번의 이치오케이가 요번 경주의 대가리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요번 부산 경마 1경주는 5번의 이치오케이를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제 5, 6이 충분히 앞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번의 남의 매직이 마지막에 따는 그림인데 지금 이제 복병권에서 약간 끌린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뭐 1번이라든지 11번 이 두 마리인데요. 이 두 마리는 제가 현장에서 말을 좀 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3경주 주저거리 13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는 오늘 부산의 메인으로 제가 한번 극도로 좀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서 그래서 메인으로 좀 일찌감치 들어가서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선행 가서 1번 게이트에서 잡아 돌렸던 1번의 이제 닥터 루이스는 오늘은 이제 선행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모래 맞고 안쪽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선행 가서 돌렸지만 오늘은 이제 전개 자체가 좀 안 나오고 자 이번에 팀 서프라이즈도 최근 경주에서 변중만 올리고 있죠. 4번의 경주를 계속 3창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부담 중량이 51kg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줄 만한 값어치는 있다. 3번의 세네이트는 뭐 나아진 게 없고요. 4번의 워너비 위드유는 이제 마지막에 깡바닥 추입하는 말인데 당일 주로를 좀 봐야 되겠고 6번은 샤클로드는 지금 3착 승군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준비의 과정은 나쁘진 않아요. 53으로 부담 중량도 떨어졌고 물론 뭐 승군전이라고는 해도 지난번 경주에서 너무 이제 외곽을 좀 심하게 돌면서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터뜨리면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8번 플래시파크 얘는 이제 모래를 못 맞습니다. 모래를 못 맞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철저하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 주폭이라든지 밸런스가 그냥 앞으로 좀 띄워줄 것 같습니다. 예, 발전의 기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의 플래시파크는 노림수를 분명히 둬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서 우리가 좀 노리고 가야 될 말은 뭐 외곽에 열하는 원더풀 피버 열도 뭐 캉캉스 요런 말들도 팔리는데 10번의 유니언 챔프예요. 10번의 유니언 챔프. 자 일단 이 마필은 24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나 오랜 시간 정말 말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정성을 들여왔던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조 마방의 해결사가 멀로로 최근에 올라갔고요. 자, 이 마필은 데뷔 전에 모주노 그리고 두 번째 경주에서도 모주노가 타가지고 자기의 저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10월 20일 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아시스 블루의 뒷다리에 걸려가지고 이제 낙마가 됐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고서 충분한 휴식을 좀 취했고요. 주행제 검사 때 보면 승훈이가 만졌었는데 초반부터 끝까지 그냥 붙들고 말이 그냥 알아서 질질질질 지가 끌고 옵니다. 저는 유니언 챔프는 이제 선행을 안 가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사이즈까지 성장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부산 경마 3경주는 10번의 유니언 챔프를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 자, 후차권에서는 6번 시애클로드, 뭐 8번 플래시파크, 외곽에 뭐 11, 뭐 12, 요런 막건들까지 공략이 가능한 경주인데, 일단 10번의 유니언 챔프가 생각보다 인기도도 그렇게 집중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들어갈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10번 유니언 챔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고요. 4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 거리 1600,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1600의 경주인데 지난번 경주 안쪽에 박아놓고 타니까 은근히 좀 뛰더라고요. 2번 부경 라이언. 원래는 외측으로 많이 튕겨져 나가는 사행이 굉장히 좀 심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안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경 라이언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의 말이고 그 6번의 버디버디나 30주간의 공백기가 너무 길고 자 7번의 판타스틱 드림도 뭔가 이제 뭐 걸음이 나올 때 안 나올 때는 하는데 지난번에 놓고 때려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멀로가 탔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뭐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면은 받쳐가는 정도 그 정도는 가져갈 만한 값어치는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9번의 더스틴 마리는 직전에 선입권에서도 꾸준하게 능력을 발휘를 했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 곡선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뭐 어차피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예, 크게 뭐 메리트는 없지만 이 9번의 더스틴 마리는 인기마 중에선 제일 나은 전력의 마필이고 10번의 백투더 챔피언은 계속 뭐 착승권 언저리지만 착성권 그 언저리에서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경주가 유순하게만 풀리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백투더 챔피언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릴 게 12의 원더풀 비더죠. 그러니까 원더풀 비더 같은 경우는 57의 무중원 달고도 국산 5등급에서 입상을 때려냈단 말이고 그 다음에 승군전에서 또다시 연투를 때렸던 마필이기도 하고 지난번 경주는 강한 상대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좀 무리하게 선두권을 붙이는 바람에 종말에 걸음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진겸이가 2주 동안 말을 만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를 선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마필한테도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번 부산경마 4경주는 출마표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12 원더풀 비더를 놓고 때려야 되겠구나. 9번의 더스틴 마린, 10번의 백투더 챔피언, 2번의 부경 라이언, 터뜨리면 7번의 판타스틱 드림. 12 놓고 들어가면 충분히 한 소 자체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좀 높은 경주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5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거리 1400의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그동안 계속 좀 추적을 해봤던 노림수 마필이 한두 출전하고 있어서 그 노림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블랙스프링은 이제 앞에나 갈 수 있는 전력인데 종반까지 얼마나 버틸지가 관건인데 거리가 1400이라는 점 그게 이제 다소 좀 걸리는 부분이고 3번의 빛나는 길은 최근에 절정의 조시입니다. 요번에 의도적으로 고부담 중량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기세가 좋고 말이 알아서 곧잘 뛰고 있기 때문에 3번의 빛나는 길도 요번 경주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고 자 여기서 저 돌고 돌아가지고 6번의 판타스틱 우먼 얘를 놓고 무조건 요번 경주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 멀로가 타가지고 외산 3군 경주 1400 대가리를 쳤단 말인데 그게 독약이 됐어요. 제주 도지사배를 나가게 되는 자신감이 됐고 브리더스컵 킨에 나가는 그 독약이 됐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경주 이때 당시에 4착을 했는데 그때 같이 뛰었던 게 엊그제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 들어왔던 파이널 세븐이고 강한 편성에서 뛰었습니다. 경쟁력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딱 거리를 1800으로 늘리니까 바로 또 나가리가 됐죠. 부중은 56인데요. 부중은 크게 이마필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문제였는데 이 56에 1400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실바의 카드라고 한다면 저는 놓고 한번 때리고 싶습니다.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8번의 드래곤 닌자가 인기 1위죠. 원래 얘가 대선 경주 나왔어야 되는데 대선 경주를 안 나갔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경남신문배에서도 좀 실망스러웠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조교가 좀 약합니다. 조교가 좀 많이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인기 1위인데 이름값 때문에 과연 요거를 이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차라리 9번의 본다이아를 요번 경주 노려볼 만하죠. 선행되고 최근 경주는 선행을 못 나서면서 좀 부진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근래 들어서 편성 자체는 가장 좀 약하지 않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추입할 수 있는 짤짤이 올 수 있는 12번의 위대한 선택 요 정도인데요. 자, 이번 경주 8번이 인기 1일 거예요. 드래곤 닌자가 인기 1위지만 자, 우리는 당당하게 6 놓고 때리겠습니다. 6번 판타스틱 우먼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3번 빛나는 길, 8번 드래곤 닌자, 9번 본다이아, 12의 위대한 선택. 6을 놓고 들어간다라면은 선택지도 훨씬 더 넓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케아리컵 마일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관마의 첫 관문이죠. 1관문이 케아리컵 마일이고 2관문이 코리안 더비고 3관문이 농림부 장간배 대상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되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선행마의 우승이 굉장히 적어요. 머니카하고 히트 예감이 대가리 친 게 딱 2번의 경주밖에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5개년도 케아리컵 마일 우승마가 서울에서 열리는 마지막 상관문, 그 농림부 장간배까지 4차례나 우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따져본다라면은 올해 3세마 시리즈 판도를 좀 알 수가 있는 경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재미있을 그럴 만한 경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떤 말이 되느냐, 어떤 말이 이번 경주에서 전개를 가장 유리하게 풀어나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가 이번 경주에서 핵심인데, 1번의 롱런불패가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배 입상을 했죠. 근데 요번에는 안 돼요. 부산주로입니다. 1번 게이트 문세영 선행 가겠죠. 근데 압박이 심한 경주입니다. 직전과는 달라요. 이게 경주 거리도 다르고, 그리고 금요일날 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부산에서 선행마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주로도 아니고, 그래서 인기만은 팔리겠지만 일단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운주가이 같은 경우는 요번 경주 요번 경주 만약에 터뜨리면 운주가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마필이 통산 9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전체 출전마 중에서 가장 많은 경주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하고 다 뛰었던 경주였고요. 동갑내기들하고 뛰었던 거는 지난번에 경남신문배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2세 시절을 1800을 경험을 했던 그런 전력의 마필입니다. 자, 거리다가 이제 최근에 뜨거운 한말이죠. 크라운 함성을 배출했던 프리덤 차일드의 자마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트리플 티아라를 이제 골든 파워를 매출했던 33조 건승주 마방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 끌렸어요. 경주 끌렸는데 분명히 저는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거 터뜨리면은 이제 운주가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캡틴 PK는 지난번에 결대로 탔는데 짧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짧은 추임마구나. 짧은 거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했던 마필이 캡틴 PK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아시스 블루가 얘가 문제인데 얘가 인기리 팔리지 않겠습니까? 경남신문배 대상경주 우승도 했고 1800m 우승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 데뷔 전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트리플 크라운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전력이기는 한데요. 일단 16마리의 편성은 얘가 지금 처음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외곽에서 이제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보면 대상경주 최근에 인기 마필들이 부진한데 그 인기 말하는 부담감 속에서 나오는 어이없는 실수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9번 오아시스 블루인데, 일단 능력은 봐야 되는 마필은 맞아요. 능력은 봐야 되는 말은 맞고, 자, 이 엘도라도 놀부,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좀 뜨거운 감자지 않겠느냐. 가장 좀 뜨거운 감자지 않겠느냐. 대상 경주 첫 출전인데
통상 8번 동안 한 번도 4착 이외를 벗어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대회 출전만들 중에서 예비 출전 등록을 지금 하지 않았죠. 강나루하고 더불어가지고. 데뷔 초에 다리가 좀 안 좋았단 말인데 다리 상태가 좋아지면서 계속 지금 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1700, 1800을 계속 갖다 쓰면서도 걸음이 더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부족하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입만 호흡도 추열이하고도 잘 맞고, 추열이 최근에 분위기도 좋고. 근데 안 팔리죠. 액면이 최근에 좀 그러니까. 2착만 3번이고. 저는 만약에 얘가 말 상태가 좋다, 그럼 아예 얘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 대가리를 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혼전 중에서 마지막에 찌고 올라올 수 있는 2착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를 강나루 뭐 가능성 있지만 뭐 칸맥스는 아직은 아니고 메스트레이스도 이제 외곽 게이트가 너무 좀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강나루는 배당 복병권 정도고. 자, 그래서 제가 요번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는 터졌다. 딱 3마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오아시스 블루, 11번 엘도라도 놀부, 5번 운주가이. 한 마리 더 말씀드리면 12 강나루. 저는 이 4마리 잡아가지고 돌릴 겁니다. 9, 11, 5, 12. 나머지 마필을 제가 정말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고 했는데 모두 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뭐 원더풀 로던의 꾸준함도 뭐 가능성이 있겠고, 예, 뭐 벌마 엔젤도 뭐 서승훈이 안장이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노리는 견해에서는 요번 경주는 터졌는데 요 안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9, 11, 5, 12. 일단 현장 상태 좋으면 11을 한번 놓고 공략해볼 그런 값어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일요일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점에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저 역시도 부족하다라는 느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겠다, 뭔가 좀 반성을 해보겠다, 그런 점 현장에서 결과로 보여드려야겠죠. 그거만한 거는 없겠지요. 그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일요일날 현장에서 붙어볼 테니까 끝까지 좀 응원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분석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